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태훈입니다. 자, KBS 언수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법률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또 문의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또 764국에 6336번 764-6335번 764-6336번 2대 전화 주시면요. 오늘 11시 40분까지 또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 오시열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열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상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가사 분재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이 있죠. 땅 문제, 돈 문제. 이게 좀 형사권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고소 고발이나 또 사고 분쟁 관련해서도 좀 법률적 의문사항 또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6335번 또 764-6336번 전화 가능하고요. 오늘 11시 40분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변호사님, 먼저 또 이제 오늘 이 법률 상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좀 하나하나 또 미리 준비된 자료 토대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토지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수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측량이 좀 잘못해서 경계가 아니 저쪽 땅도 내 땅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아니면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경우가 예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아직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지적도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자 나중에 정말 본인의 땅이 그 이웃 옆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혹은 옆집 사람이 이거 본인 땅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상복귀해라.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한번 또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예, 이런 사례는 흔히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땅을 나대지로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래도 좀 문제가 적겠습니다만은 이미 그 땅 위에 건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물이 침범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밀 측량을 해봤더니 타인의 토지를 침범해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 정말 특별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경계와 관계없이 즉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서 경계는 확정지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짓거나 토지를 매수할 때 혹시 그 현실의 경계라 해서 담장이 쳐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말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법적으로 따지면요. 이 경계를 넘어서서 건물을 졌어요. 그러니까 공부상에. 그럼 허물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타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해서 특히 건물까지 이렇게 들어서고 또 그것이 그 점유 상태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상태가 오래되었을 때 20년 이상 점유 취득 시효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쯤에 그 판례가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 경우 단지 그 소유우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그 점유를 시작하게 된 경위, 동기 이게 이제 점유 개시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자주점유, 즉 소유우사로 한 점유가 아니라고 인정되면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주점유가 부정되는 그 사례가 그 이전 판례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강화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오랫동안 타인의 땅을 그 점유했다 하더라도 또
그 인근 토지 소유자가 지금까지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최초의 그 점유를 개시하는 동기를 봐서 그게 뭐 착오로 했거나 아니면은 무단으로 그냥 이렇게 토지를 차지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전에는 그 한 20년 정도 네. 뭐 이제 상대방 측이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네. 그냥 뭐 소유권은 넘겨주십시오.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예전에 애초에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요건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안될 굉장히 경우가 엄격해졌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즉 그거 점유 취득 시효 요건이 강화된 것입니다. 네, 그만큼.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 중간에 그 토지와 건물까지 함께 또 매매하시는 분들, 그럼 사실 공부상의 어떤 그 기록보다도 현실의 어떤 그 경계선을 보고서 매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일단 그렇게 매매할 것입니다. 네. 매매를 하기 전에 토지 경계를 측량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일단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에 측량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의외로 또 측량을 이렇게 정밀 측량을 안 하고 매매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어차피 이제 나중에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뭐 거기에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할 때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매매계약 당시에는 그 현실의 경계가 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또 이제 그 약간 그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수천 제곱미터, 수만 제곱미터 정도라면은 사실 뭐 이렇게 큰 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좀 약간 도심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벽과 벽이 또 옆집과 바로 마주치 붙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좀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또 발생을 했겠네요. 예, 저런 사례가 그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점유 취득 시효는 그 시효가 완성된 당시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년이 되었다. 그 점유를 시작한 지 예, 그리고 소유 우사로 점유를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 20년 때에 점유 취득 시효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20년이 지난 10년 사이에 그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 인근 건물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건 역시 그 자주점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판례가 확고하게 점유취득 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의의 제3자다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 의미가 없는 그 건가요? 이후에 소유권이 바뀐 경우 이제 상속을 이유로 바뀐 경우에는 그 전 소유자의 그와 같은 그 채무도 포괄승계가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외에 매매를 이유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옛날과 다르게 이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적도상의 경계 표시가 뭐 분할 측량의 잘못 등으로 이제 사실상 경계가 좀 다르게 표시되었다. 이건 뭐 항변할 수가 없는 그로 인해서 그리고 이 실제 그러니까 지적 공부상의 면적보다 이웃 토지의 그 소유자가 건물 등으로 실제 침범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측량을 해본 결과 지적 공부상의 면적보다 적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한 건폐율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좁기 때문에 그런 이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먼저 지적 그에 따른 어떤 그 방해 배제 조치를 해서 확보한 다음에 해야 충분한 건폐율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부동산 거래하실 때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 또 대비를 하셔야 될 일치 여부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1시 23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상담 오시열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시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764-6335번,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법률적으로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를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나 더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아파트 거주하시게 되면 이제 관리비 문제가 있는데 가령 경매 절차를 거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아파트 입주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 있죠. 경매까지 넘어가면은 관리비도 보통 안 내세요. 예, 체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꽤 됩니다. 그 네. 액수가 뭐 한 달에 보통 20만 원씩만 잡더라도요. 뭐 싼 데는 한 10만 원이더라도 뭐 보통 1년 가까이 되니까 뭐 100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체납된 그 관리비를 낙찰받고 들어가려는 분이 내야 되는 것인지, 뭐 관리사무소에서는 뭐 이렇게 이 낙찰자에게 관리비를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체납한 관리비 채권이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관리 규약을 보통 또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보통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해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인데 예. 그것에 의하면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이 집합 건물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지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네, 예. 그리고 주상 복합 건물과 같은 경우 구분 소유는 가능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소에게는 뭐 빌라 연립을 또 기회하면 될까요? 그거 빌라 연립도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그건 주택이기 공동주택. 때문에. 예, 예. 그러나 상가가 밀집돼 있는 상가 건물이거나 또는 상가와 그 아파트가 같이 있는 어떤 그런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모두 이제 직합 건물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관리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여기에서 이제 관리단은 아파트로 말하면 입주자 대표이하고 같은 것입니다. 네, 예. 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같이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네. 뭐 새로운 입주자는 관리 규약을 따라야 되고 네. 또 여기 보면은 이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것만 보면은 예. 뭐 관리비를 그럼 내야 되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령이 있고 또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서 그 대부분의 아파트나 이런 이제 집합 건물에서 관리 규약을 만들 때 그 관리 규약 속에 체납된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이 그런 규정이 있고 또 그와 같은 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좀 헷갈리는데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이? 예. 이제 그런데 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관리 규약이 구분 소유자 이외의 자에 대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이제 판례, 그 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를 신소유자에게 승계시키도록 한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치 규범인 관리규약으로 제정할 수 없어 특별 승계인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 네. 특별 승계인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한 효력이 없지만 다만 집합 건물의 공유 부분 이제 바로 여기 공유.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그 사례를 판례에서 추출해 보았습니다. 네. 공유 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그 특별 승계인이 그 승인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런데 네. 공유 부분은 그 특별 승계인의 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리비 중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부분은 이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도 그 관리비는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아무리 길게 뭐 5년 10년 체납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다 물어야 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네. 이 판례에서 그 제시한 판시하고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정도. 예. 소급해서 3년까지의 체납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그 특별 승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특별 승계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아닌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시행령에 따르면은 이 특별 승계인, 그러니까 뭐 새롭게 낙찰받은 분들, 새롭게 입주하실 또 매매로 분들, 취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관리 규약이 그대로 승계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리비도 그대로 그 이전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뭐 여기다 또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이제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판례에 따르면은 이제 그 관리비도 이 전유 부분이 있고 또 공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 전유 부분은 승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지만 이 공유 부분은 승계한다. 그래서 이게 3년까지의 공유 부분은 승계인이 납부해야 된다. 관계없이. 이렇게 이제 얘기되고요. 근데 이제 전유 부분은 다만 그 새로운 승계인이 그럼 제가 낼게요. 승낙을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누가 또 승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매매 계약을 통해서 그 할 경우에는 특약 같은 게 체납된 관리비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가 책임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를 그 매수인이 책임진다든지 어떤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 단위가 커지면은 뭐 집값을 이제 서로 매매 금액을 산정할 때 그걸 빼고서 뭐 계산할 그럴 수도 수 있겠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승계는 승계고 소유자 이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승계한 경우에는 이 경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경매 절차나 매매나 이와 같이 특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고 상속의 경우에는 특별 승계가 아니고 포괄 승계라고 그럽니다. 즉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다 이전하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그 납부 의무도 그대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유자가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법은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이제 구체화한 것이 또 법 아니니까 또 그 법을 또 새롭게 또 해석을 하고 또 시대 흐름에 맞게 이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판례가 되는 것이겠고요. 알겠습니다. 상속은 뭐 관리비까지 다 얹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이 물려준 거니까 뭐 당연히 내야 된다. 뭐 이건 뭐 상식선에서 이제 결론이 난 것이고요. 방금 전에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바뀐 경우에는 그대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시효가 그대로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이라고 하는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유가 이런 포괄승계가 아닌 경매나 또는 매매나 이런 걸로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는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20년 그 점유 뭐 취득시효인지 말씀하시니까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묘기지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20년이 또 기준이었었는데 이것도 요즘에 바뀌었죠? 예, 요즘에가 꽤 된 것 같은데. 예.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분묘기지권도 관습상의 이제 법정지상권으로 보호는 되고 있는데 네, 그 2000년 점차, 이전 이후로 또 그렇습니다. 갈리지 않습니까? 예. 소유권의 권능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례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예전에는 좀 분묘기지권이 좀 천하무적이었다. 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뭐 주제가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또 제한이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분묘기지권의 그 발생 원인도요. 예, 뭐 대부분 판례라 하더라도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가 아닌 그 대법관 네 사람으로 구성된 일개 부에서는 종전 판례와 다른 어떤 판결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네. 전원 합의체인 경우에는 종전 판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의 그 의견이 엇갈릴 때 보통 전원 합의체로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원 일치가 이루어져야 거기에서 판결을 내리고 3대 1이면은 이제 전원 합의체로 가야 됩니다. 네. 전원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 때는 웬만하면 다 이제 의견이 동의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판결 받는 자체도 일반 사건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기각되지 않습니까? 원체 사건이 폭주하고 또 대법원의 뭐 인적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다 일일이 다 판결 이유를 설치해서 심리하고 판결하는 데에는 도저히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심리 불속행 상고 뭐 기각이라 해가지고 이유를 설치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사법개혁이 또 시대의 또 어떤 뭐 큰 명제가 되겠습니다만 검찰은 승진할수록 한가해지지만 네. 이 법관들은 승진할수록 굉장히 업무 강도가 세진다고요. 직접 재판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전화 연결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764-6336번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십니까? 네, 그 초기에 그 토지 경계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 대지가 아닌 토지 위에 월경을 해서 건축물이 건축돼 있는 경우에, 그것도 20년 넘었지만 그 자주주 점유가 성립이 안 되는 그 권한이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월경한 측의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지가 아니어도 그거 뭐 내 토지가 타인에 의해서 침범이 당했을 때는 일단 그 타인에 대해서 내 소유권에 기한 권능으로서 방해 배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해 배제를 하려면은 그 침범한 부분에 대한 철거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자력 구제는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법원에 그와 같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소를 제기하셔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 뒤져 보니까 또는 법률에 보니까 건축된 지 1년이 넘으면 그 소를 할 수 없다. 그거는 전혀 속설입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법령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뭐 다른 것에 관한 규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사중지 가처분을 구하는데 이미 공사가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되겠죠. 공사를 시작한 지 오래돼가지고 뭐 그런 거라면 모를까 지금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그 타인의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구하는 것은 그거는 그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내 권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나한테는 어떤 그 별로 그 이익이 없고 타인한테는 큰 손해와 고통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침범한 부분이 뭐 1제곱미터도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단층도 아니고 뭐 한 5층 이렇게 올라가서 그 부분을 철거하려고 하면은
그 뭐 일부 철거만 가지고 안 되고 5층 건물을 대부분 다 훼손하게 된다. 이렇다면은 혹 권리 남용의 문제는 생깁니다.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될 때에는. 그러나 이 권리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주 그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 남용으로 판단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 사례가 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침범 부분이 면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농지인데 예. 그 토지 건축물을 지으려면 50cm를 이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건축물 끝 부분에서. 예. 그까지 포함하면 한 10여 평 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반은 될지 모르지만은 이격거리를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인근 토지 소유자가 그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는. 실제도 건물이 들어와 있고. 예, 그 부분만 계산해야 됩니다. 이격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건 안 됩니다. 이격거리는 내 땅 위에 있는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까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권한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조금만 더 일찍 전화 주셨으면 또 관련된 질문 제가 더 드리면서 이제 상세하게 또 이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전화 네.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시열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함께했고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